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결혼을 선택했고 성격도 어느 정도 맞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결정했죠. 또한 여러 동생들이 있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고 결혼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분가할 예정이라는 약속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부모님처럼 잘 대해주셔서 문제가 없었어요. 시댁은 예전부터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아빠를 도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아버님을 도와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차피 우리가 되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같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발등을 찍을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활동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 후에는 그가 완벽한 점카티비스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가정은 자영업으로 꽤 번창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많은 재산이 쌓였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마보이인 남편은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었죠. 제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형제가 많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왜 계산이 맞지 않나요? 어제 정산하지 않고 가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좀 더 꼼꼼히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꼬집었습니다. 하려면 어머니, 어제 마감은 이쯤이에요. 아마 이쯤이 안 하고 왔나 봐요. 지금 제가 다시 해볼게요. 미리 주세요. 아니, 왜 내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냐. 내가 했든 남편이 했든 죄송하다 한마디만 될 것을 가지고 토 따러 다이빙을? 네, 아니, 당연히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민식은 좀 꼼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고, 웃긴다. 너 참 사방 잡아먹겠다. 아주 남자는 좀 화통하고 털털하면 되지. 꽁꽁까지 발에 바라길 아주 욕심도 많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모순적이었어요. 제가 잘못하면 안 되지만 남편은 잘못을 해도 된다고 하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여 임금 문제까지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장을 틀리지 않게 정산을 해주셨지만 늘 저에겐 얼렁뚱땅 정산을 해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쌓여서 점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을 했죠. 더 이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한번 내려고 하면 어머님에게 어느 연휴에 돈을 쓸지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냥 다시 회사에 다니는 게 나을까 봐요. 아무래도 저와 점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 같고요. 오히려 회사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왜 그러냐? 나 때문이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나중에 다 내 거가 될 건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지. 내가 괜히 그러냐? 그건 그때 나중에 할게요. 항상 월급도 이런 시간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지속되면 안 하는 게 낫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요.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그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나도 참 너한테 섭섭하다. 가족이면 좀 손해도 보면서 하는 거지? 어찌 그렇게 또박또박 다 받아내려고 해? 나 혼자 애초에 욕심 많은 건 알았는데 너 참 너무하다. 딸이 없어도 이럴 테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일을 한다면 당연히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전 대가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민 씨도 자신이 받는 금액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계속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일에 신경을 쓰시다가 인근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우리 가게가 피해를 입을 테니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제 불만은 혼자 가진 것이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남편이란 것은요. 제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늙은 엄마였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힘드셨다. 내가 좀 도와줘라 하는 말이었죠. 너도 참 그렇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누구에게 주겠어? 다 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좀 사바사바 하면서 엄마 비위도 맞추고 그래야 엄마가 그런 것을 다 줄 맛이 나지. 너처럼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주려던 것도 안 주겠다. 안 그래? 아니,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야. 이런 금액은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지. 가족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따지지 좀 마라. 진짜, 너 내가 장모한테도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섭섭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섭섭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궁금해. 솔직히 내가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나니 내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어머니가 꼭 잡고 있어서 생활비를 내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께 돈을 요청해야 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숨이 막혀. 모든 돈 문제를 시부모님께 말해야 하는 게 답답해. 만약 결혼을 했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남편도 같은 방향으로 제게 비난을 하며 깐깐한 여자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게에서 일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시댁은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님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시댁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던 중에 저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면 당연히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벌써 6주가 되었네요. 여전히 안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 축하해. 나도 우리 재민이를 가졌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정말 배불러서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근무 시간을 조절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일이 많아서 아기에게도 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임신할 때도 똑같지 않아? 오히려 많은 활동이 필요해서 아이도 빨리 나오고. 내가 만삭 때까지 일한 결과로 재민이를 얼마나 빨리 낳아졌다고. 걱정 마세요. 여기서 충분히 가져도 일할만 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조절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섭섭하게 다가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똑같이 부려먹겠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쉬엄쉬엄 하라고 말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뱃속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었고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 저도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너무 생각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요즘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회사에서도 임신하면 휴가를 받는 정책에 저는 일을 하기 힘들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조금은 쉬면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요, 임신했다고 유세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한 채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모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신력이 빠진다는 어머니, 제가 남해에 가진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손주를 가진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 말한 게 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격이 고집스러워서 어떻게 너를 믿고 맡길 수 있냐고 생각해요. 두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둘만은 아니십니다. 너 말 한번 잘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짜로 내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노력한 만큼 받게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모아야 모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머님과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근무 시간을 다 채우라는 말씀이 서러웠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노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남편께 말씀하셨다 해도요. 여전히 남편은 타인의 편이었다. 본인은 힘이 없으니 엄마 말을 들어라고 하였다.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너무 어리석게 보였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가정을 이끌어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현재 너무 안 좋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를 가진 만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은 월급도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당당하게 시키세요? 임신도 만삭 때까지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힘이 있냐? 뭐 엄마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새의 모든 것이 만사인가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당신은 정말 어머니와 비슷한가? 아니면 당신도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적이 있나?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했다며 그래서 뇌물당한 적이 없니? 보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월급을 제대로 주어야지.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할 거야? 아이마저도 계속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 거야. 당신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는데 정신 차려.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울까? 나 지금 내게 가르치는 것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냐?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없느냐? 가져 내가 꼭 하나만 그러더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너가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라. 진짜 정신이 날아갈 것 같아. 지금인데도 다 알았어. 지금 자리 잡은 건물과 땅을 변동하려니까 당장 해줘라고 해도 이제 와서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아이가 태어나면 독립해야지. 어떻게든 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무 숨 막히는데 매일 이렇게 살다 보면 맞는 척하며 돈 벌어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인가.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고 코도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튀어나가고 싶었지만 태반이 키워지고 있어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만삭이 될 때까지 코피가 터져가며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일을 시키셨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10일 동안의 조리원은 저에게 가장 큰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3박 4일만 있으면 몸조리가 끝난다고 하지만 저는 우기고 우겨서 10일을 예약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안고 조리원에서 퇴소하는 날 전 역시나 어머님의 호출로 가게에 나가봐야 했어요. 어머님은 피덩이 없는 등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몸조리는 다 했니? 너도 참 수고했구나. 우리들은 하루 이틀만 몸을 푼 후에 바로 일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부족한 것 같아. 어머니, 정말 지쳐 보여요. 오늘도 힘들게 나온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정신력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제 친구들은 조리원에 보통 2주는 있어야 해요. 누가 조리원을 퇴소하자마자 아이를 둘러싸고 일을 나오나요? 옛날과는 너무 달라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괜찮아요. 밀린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 내가 없는 동안 직원을 대체할 수도 없고. 창고에 가면 아주 힘들어 죽을 줄 알았어. 재고가 쌓였으니까 재고를 파악하고 진열을 해놓으세요. 애가 죽어라 먼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웃고 있을게요. 아이고 참나 제가 없는 동안 일을 쌓아놓으셨다고 하신 어머님을 보며 경악을 금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은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가 필요한 거였구나. 월급도 떼먹고 아이를 낳아도 바로바로 부리는 인력이 필요했구나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니 우울증이 겹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나마 저녁에 일을 끝내고 와서 아이를 재우는 시간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힐링하는 시간이었어요.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매일 시부모의 눈치만 보는데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말했던가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누리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악재처럼 일했고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며 스스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의미를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던 중에 다른 상처가 다가왔어요. 원래도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이제 외박과 도박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요?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나는 이런 남자를 싫어했지만 지금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믿고 살아야 하는지 잊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뭐 하나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여보, 어디서 잤다가 왔어요? 혹시 어제도 하우스에 갔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1~2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이젠 아빠인데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언제 독립할 건데요? 아무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물려줄 재산이 있다고 해도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할 것이에요. 당신은 활동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던데 진짜 내가 당신이란 남자를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와 알아서 엄마랑 아빠가요? 돈을 모아주실 건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남자가 좀 나가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너는 별거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네? 짜증나. 아이 낳고 나니 점점 바가지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바가지라고 했어. 내가 틀렸어. 엄마, 앞에서는 참소리도 못하고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난 내 와이프야. 내가 돈 모아주냐? 우리 엄마가 돈 모아주는 거지? 나에게 스트레스 줄이지 마 병원 가보라고. 너 정신적 문제 있어? 그렇게 했더니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 언제나 제가 문제라는 게 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시집 온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 생각부터 들었어요. 하루하루 낙이 없었죠? 그나마 정말 고마운 애 하나가 자랄 때의 기쁨을 느끼며 살았어요. 가끔은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도 했고 친구들을 만나 쉴 겸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었지만 365일 시댁 전포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실수라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는 마땅치 않다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부려먹을 생각만 했기 때문이죠. 젊어서 고생은 해봐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정말로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 놈의 애 때문에 이혼해야 한다니 쉽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생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남편도 내 고생과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고요. 2. 내일은 거래처에 가서 대금 결제 좀 해오라고. 물건을 팔았으면 빨리 입금을 해야지. 나 원래 참 내일 가서 돌아올 거라고. 내 거래처만 들리면 되니까 그냥 오늘 다녀올게요. 용이 아빠 차 안 쓰니까 그 차를 타고 얼른 가서 오겠지 뭐. 그렇게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남편의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차를 타보니 방향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아래쪽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급히 차를 세우고 그게 뭐지 하고 주워봤더니 여성의 귀걸이였네요. 평소에 귀걸이를 안 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이 친구들을 알고 있고 거의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에 의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래처에 도착했고 대금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직원이 제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주말에 사장님이랑 데이트 잘 하셨어요.
사장님이 급하게 가길래 어디 좋은데 가시나 했는데. 네, 데이트요. 아, 뭐 주말에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아, 신촌 쪽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사장님 뵈서 반가웠는데 사모님도 같이 했어요. 오셨는데 인사하려고 했더니 급히 가시더군요. 직원의 말을 들었더니 남편이 주말에 신촌에서 저와 데이트를 한다며 후다닥 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의심이 시작된 후로 멈출 수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도박이나 외박은 일삼아도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으니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을 너무 믿은 것일까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오늘 거래처에 갔다가 대수 씨가 그랬어요. 자기 주말에 신촌에서 본다고 하더라. 날짜가 나랑 있었다고 했어? 그렇게 된 이유를 왜 그랬는지 알려주길 바랐어요. 뭘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지 물으니까 그쪽은 자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친구랑 그날 게임방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원한테 게임방을 자주 이용하시는지 묻느냐고 하길래 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 이래서 뭐라고 했느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건 아닌지 어쨌든 이해해요. 당신 의심 같은 거 하지 말아주세요.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매력이 그다지 없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알았어. 뭐? 바람 피운 놈이 성낸데. 어째서야? 그리고 이 귀걸이는 뭐야? 당신이 차 조수석에 떨어뜨린 건데 어째서 귀걸이야? 그건 뭐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모르는데 내 차 조수석에 너 말고 앉을 사람이 누구 있나? 너무 당당한 남편의 말에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더 의심했어야 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에 지나가는 에피소드겠거라 생각하고 나는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점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야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남아있던 재고 조사도 할 겸 물건들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야근을 하였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에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몸을 숨겨 그 일행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가게의 오래된 직원들이었어요. 얼큰하게 취해 잠시 물을 가져오러 들어온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한순간 나의 인생 속에서 40세에 천지개벽할 대박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도 안타깝긴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시집와서 내가 생각하기에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짠돌이 영감이랑 할머니가 어디 나한테 돈을 줄 계기인가요? 구조 며느리랍시고 불에만 먹는 것이지. 그렇다고 남편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말을 안 하겠지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밤낮 다른 여자랑 눈을 맞춰 돌아다닌다며 할머니도 알고 있어. 은근히 영감이랑 할머니가 인정한 것 같아. 그래. 사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 평생 못 맞춰서 일했는데 공은 안 주고 부르는 데만 먹이고 버림받는 거야, 그래? 누가 아닌가 아마. 그렇겠지 뭐.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거라고 하니 아주 노랭 영감이랑 할 맛이 그리고 아들까지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 하나 물어다가 아마겟토서 쫓아낼 거라지. 나 진짜 할머니 얘기 듣고 놀랐다고 해.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옷 좀 그러느냐? 사모만 불쌍하다. 애 하나를 보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남자였고 쫓겨난다면 애를 보여준다는 말을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궁금증은 나만 몰랐을 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해요. 아마도 남편이 저를 쫓겨낼 것 같아서
일생일대 염전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쫓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불쌍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남자를 가져와서 저와 함께 내보낸다는 내용까지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내게는 가족으로 지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내 등을 찌르기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26살의 요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집와서 40이 되는 동안에 임신하고 10년간 충실한 노력 이외에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제 몸을 모두 바쳐도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에 놀랐죠. 또한 기가 막히는 일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사지가 떨릴 정도로 불안해졌는데 정말로 바람 피운 것 같아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믿었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증거들을 놓치고 넘어가는 것이 어이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깨닫지 못한 채 가스라이팅에 당한 채 살아온 것 같았는데 제대로 활용하여 너희들의 거짓말에 답하게 될 거예요. 계획이 지나갔습니다. 생각은 개인마다 다르죠. 저에게는 대단한 일 같았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일할 때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죠. 다른 분들 두 분의 이야기를 대략 들었어요. 야근하는 날은 좀 충격적이었지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 기회로 엿을 먹이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다는 것은 비밀로 해둘게요. 사모님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뻔히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나서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를 먼저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여기에 세금을 조작하고 제 임금을 체불한 것을 싹 다 가지고 가서 고소할 거예요. 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가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몸과 마음이 헛헛하면서 가벼웠어요. 14년 동안 살아온 이종이 이렇게 끝날 줄이라니. 남편이 가벼운 사람이어도 믿고 한편으로는 아이의 아빠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철을 생각만 하는 것이 너무 큰 충격과 배신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외도 현장부터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알려준 탓에 그날 제가 뒤를 캤습니다. 역시 뒤를 캐보니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하는 거야? 곧 한다면서. 어머님도 나를 싹싹하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거 다 오빠 거 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들이 나 하나라 엄마 아빠께 다 내 거지 뭐. 아직 귀에 엿보고 있어. 남자 하나 붙여서. 쫓아내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타는 일이 생길 것이야. 어차피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가 키워줄 거니까 너와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걱정하지 마. 아들을 내주는 게 낫겠지. 우리 둘이 새 출발하면 돼. 다른 사람의 것이니까 계속 보기 불편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그렇다면 너의 핑계로 우리 재산을 빼앗기려는 짓도 시작할 수도 있어. 엄마가 그걸 막아야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 분이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카페에 갔더니 방까지 전부 들어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만 되면 혼자만 알게 외출하여 그런 짓을 했던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참았고 그 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임금체불 내역과 시어머니의 가계부, 그리고 남편의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변호사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계셨어요. 제가 14년 동안 참고 살았다고 말했을 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조차도 그 집안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14년 동안 딱 한 번 11월에 쉬는 해를 제외하면 일했지만 제 손에 임금으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 관리는 시부모님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혹시 이혼한다면 친권과 양육권 또한 제게 넘어올 확률이 높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로 인해 제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부모님과 대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일도 소홀히 하고 집에 밥도 챙기지 않은 채 지금 정신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대로 제게 물어보셨어요. 이에 지금 내게 그런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셔서 아버지는 바람 피우는 모습을 묻지도 않고 눈 감아 주신다는데요. 지금 너 약을 먹었냐?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바람이라니. 용이 아버지가 어떤 바람인가? 다 알아요. 지금 바람 트고 어머님께서 저한테 남자를 붙이려고 하셨던 사실도요? 이게 언제까지 비밀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래, 정말. 난 너랑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법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어머니께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요? 26살에 결혼해서 지금 40대가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대로 일만. 아들을 낳고 나서 제가 왜 이런 배신을 니라야 하는 걸까요? 사치를 한 걸까요? 아니면 돈을 빼돌렸나요? 부족한 게 뭐길래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좀 드리자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게 뭡니까?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아들을 낳은 것도 너 혼자서 했나? 재민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네 집딸인 줄 알려. 우리 재민이가 그 집에 장가가면 이번 기회를 잡아서 큰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너희 집에서 고생한 거 모두 알아. 하지만 그냥 물러나 죽어라. 한 번 알게 된 것은 조용히 물러나세요. 미쳤어요. 못 만나게 하려고 내가 집에서 개고생한 게 14년이나 돼 있습니다. 바람도 모자라서 날 매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용이는 당연하고 내가 개고생한 것을 다 챙길 거니까 두고 봐.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니까 두고 보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바리바리 쌓고 그리고 아들만 챙겨 집을 나왔어요. 당장 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가서 집을 알아보고 이혼 준비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보내자마자 남편 측은 난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저에게 분할해줄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길길이 날뛰다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너 미쳤냐? 지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얌전한 고향에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계획했던 거야. 너나 잘해. 내가 지금 계획한 건 보고 멀쩡한 나를 불륜녀 만들어서 쫓아낼 계획은 뒤통수 아니야. 너랑은 이제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해. 이걸 진짜 그냥 조용히 물러나. 용이 데리고 가게 해줄 테니까 돈은 포기해. 그러면 깨끗이 이혼하고 끝내자. 인간 말종 같은 놈, 내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너는 평생 엄마 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놈, 너를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나 봐. 지난 일을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어찌 되리라고요? 이제는 억울해서 그대로 둘 수 없어. 100%까지 탈탈 털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고 많은 재산을 받았죠. 욕심 없이 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창고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홀로 서기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정말 어리석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단지 시어머니 말에 잘 속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의 외도를 모르었다면 아직도 그리고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 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박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봅니다. 그때는 몸도 지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미덕으로 여기며 살려고 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소소한 일상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즐기고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제빵 기술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작은 제과점을 오픈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제 친구들도 요즘 시대에 놀랍다고 말하지만 이혼도 흠이 아닌 채로 이제는 모든 것을 손쉽게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후회하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과거는 있을 것이며 이번 새해에 한번 새로운 시작을 시도해 보세요.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